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 취재 편의점 카메라는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 있지 않고요. 저는 스튜디오에 있고 저희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기자회견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될 기자회견 준비 중인 공영방송 노조 위원장들을 번갈아 가면서 차례대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분은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인데요. 지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저희가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또 갑자기 상황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스튜디오로 가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급작스럽게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예정대로 한다면 통상 수요일 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네네. 금요일인 오늘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걸까요? 오늘 사실 방통위가 알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부터 이제 수요일이었나요? 국회에서는 그 공영방송 이사진 공모 후임 절차를 진행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다라고 다들 대답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즈음부터 방통위가 이거를 긴급하게 의결할 거다라는 소문이 방통위 내부에서 돌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국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금요일 오늘 급하게 안건을 의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탄핵 자체가 시작되니까 의결한다기보다는 네. 이런 계획을 다 짜놓고 아하. 소문을 흘린 다음에 예. 야당의 대응이 나오니까 예. 바로 본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긴급하게 이게 잡혔다기보다는 예정된 수순대로 시나리오대로 방통위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국회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도 다음 주 초에 이 문제가 처리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그 탄핵을 명분 삼아서 지금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지 원래 애초에 이 박문진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나기 때문에 네. 7월 중에는 선임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의결 시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아마 내부적으로도 검토했을 거고 이 선임 계획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준비해서 오늘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했을 텐데 네. 국회에 가서는 그런 내부 논의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하루 만에 갑자기 이런 회의를 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애초부터 좀 진행되어 온 시나리오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방통위가 원래 5인 체제의 합의제 기관인데 네. 지금 김홍일 이상인 2명의 체제로 방통위가 굴러가면서 내부에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안건이 준비되는지를 철저히 비밀리에 붙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원래 이제 예정대로 한다면 8월 12일 박문진 이사들의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걸 이렇게 당겨서 하는 것도 상당히 다급해 보이고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생기는데요. 실제로 최근 MBC 내부에서 이런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를 방통위가 결정할 때 대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감지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이전에도 박문진 이사진들의 임기가 끝나기 한 달여 전부터 공모 절차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계획대로라도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니까 7월 초나 중순쯤에는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진을 어떻게 공모하고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방통위 상임위원 둘이서 위원장과 위원 둘이서 그냥 뭐 당일날 결정해서 당일날 처리해도 사실 외부에서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도 계속 방통위가 이 선임계 의결을 언제부터 진행할 것인지 워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한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정도부터 방통위가 이번 주 안에 선임 계획을 의결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선임 계획 의결하고 김호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거다 이런 설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좀 돌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움직임도 좀 빨라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서 오늘 회의가 잡힌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잠시 후에 기자회견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씀하시게 될까요? 저는 정말 이 정권이 국민도 법원도 국회도 정말 안중에 없구나. 너무도 아나무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이틀막, 방송 장악에 대해서 저는 엄중히 심판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것도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거고, 네.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이 방문진법이나 방통위법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언급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것도 듣지 않고 있고요. 네. 또 국회에서 지금 방통위법과 방송산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심지어 국회에 가서는 뻔뻔하게 대놓고 위증을 했죠. 그 방문진 이사진의 후임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사전에 논의된 건 전혀 없다. 네. 기사들 보면은 어제 기사까지도 방통위 관계자들은 네. 선임계획 의결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언급들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갑자기 오후 들어서 속도를 내갖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선임 계획 자체가 완전히 시나리오에 짜여져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 졸속으로 네. 처리되는 거라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MBC를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시간표들을 계산을 해서 이런 예. 계획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야당에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이제 탄핵을 예고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방통위 내부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전격적으로 오늘 처리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건데요. 네네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방통위원이 5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상 위법하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게 2인 체제가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이 2인 체제에서 실제로 방문진 이사들 교체해서 그 다음 수순은 MBC 사장 교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그렇죠, 예. 밟아나갈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8월 12일 날 바뀌는 거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들이 바뀌는 거고요. 네. MBC 사장의 임기는 3년인데 지금 1년 반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MBC 사장을 해임할 명분이 없죠. MBC의 지금 내부의 경영 상황도 KBS나 SBS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상황으로 MBC 사장을 해임할 명분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이 정권은 MBC 뉴스나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을 갖고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 그 불공정성이라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에서 MBC를 표적 징계해갖고 무도하게 밀어붙였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법원에서도 선방심이나 방심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다 집행정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영 상황도 안정돼 있고 예. 내부의 프로그램이나 오히려 MBC에 대한 신뢰도는 1위를 차지할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방송사의 경영진을 해임할 명분 자체가 없는데 네. 이 정권은 오로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목적하에 그 해임 절차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MBC 구성원들은 실제 지금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방문진의 이사진 교체가 사실은 이제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신호탄이다라고 보고 네네. 내부에서 상당히 긴장감도 돌겠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안감도 많이 조성되고요.
우리가 뭐 2008년, 10년, 2012년 엄청난 싸움들을 했었고 또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과정에서 한 200여 명 이상이 부당 정보에 부당 징계를 받고 해고자들도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요. 그 과정을 겪어서 2017년에 촛불혁명 이후에 그것도 정권이 사장을 교체한 게 아니라 MBC 구성원들이 70여일의 파업을 통해서 기존의 박문진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오랜 과정을 거쳐서 2017년 12월에 복귀하고 난 이후에도 네. MBC 내부의 프로그램의 경쟁력, 신뢰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락돼 있는 상태였고 저희도 5년, 6년 현장에서 떨어져 있다가 복귀를 하다 보니까 네. 내부 구성원들의 실력도 사실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어렵게 2017년 12월부터 내부 구성원들이 노력해서 네.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MBC 뉴스와 MBC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적폐 사장이 MBC에 와서 또다시 MBC를 윤석열 방송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면 그 추락한 신뢰도나 이런 거 어떻게 또 다시 극복해야 될지 또다시 망가진 MBC를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구성들이 최대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방송? 그건 KBS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의 KBS가 공정하냐, 지금의 MBC가 공정하냐를 갖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은 무슨 공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 정권이 원하는 방송의 공정성은 지금 KBS의 공정성이라는 것, 네.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잘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저희 현장 카메라에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 다양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현장에 그 MBC 제3노조 조합원들이 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이제 네네, 현장 그런 것 카메라에는 이제 잡혀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제3노조가 뭐 MBC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향해서 물러가라, MBC가 네 거냐, 민주당은 물러가라, 이제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다는데요. 이 제3노조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합니까? 예컨대 이제 맞불 집회의 성격으로 지금 반대 입장을 피는 모양입니다. 네네네. 저희 내부 구성원으로 보면 네. 네, 저희 언론노조 MBC 본부의 조합원이 서울만 치면 한 1,100여 명 정도 되고 네. 이 제3노조 조합원들은 한 1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한 11대 1의 구조여서 네. 내부의 갈등이 이렇게 막 첨예하게 서로 붙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적폐 사장이 MBC에 들어올 경우 그 소수의 제3노조 조합원 출신이나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네. 정권의 방송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시 그대로 복원시켜서 MBC 뉴스를 다시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좀 큰 거죠. 예, 그렇군요. 아유, 어쨌든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은 뭐 현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깊이 있게 그 말씀 좀 듣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에 다시 모셔서 MBC 네네. 상황, 그다음에 이제 공영방송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성원들 함께 그리고 네. 이후에 이제 언론개혁 이슈들, 방송법 개정 문제 뭐 등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 저희가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도 더 좋은 보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 MBC가 왜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입증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재산인 MBC를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좀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찬 MBC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이호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원래 방송은 국민의 재산이고 공영방송들의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거리로 나가서 또 언론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다음에 만나볼 분은 YTN 지부의 고한석 위원장인데요. 저희가 고한석
고한석 위원장이 준비가 좀 되는 대로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 카메라는 과천 정부청사로 나가 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방통위 오늘 있을 전체 회의 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현장에 앞서서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노조 공영방송 위원장들이 함께 연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현장에 나가 계신 언론노조 공영방송 위원장님들 차례로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만나볼 분은 고한석 YTN 지부 위원장님인데요. 혹시 연결돼 있습니까? 예, 준비되면 말씀 주시면 바로 현장 카메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한석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뵀었는데 오늘은 또 현장에서 이렇게 카메라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지금 과천 정부 종합청사 정문이고요. 뒤에 보시는 그 도로를 가운데 두고 이쪽에서는 그 언론노조 분들이 모여서 있고 9시 반에 기자회견 하려고. 네. 저쪽 정문 앞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네. 보수 성향의 단체겠죠. MBC가 좌파 놀이터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민노총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모여서 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도로 하나를 두고, 양옆에서 각자의 주장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찌됐든 위원장님, 제가 앞에 이호찬 위원장님께도 여쭙지만, 오늘 이 기자회견이 긴급하게 잡힌 이유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YTN 매각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방통위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MBC, KBS, EBS 이사진 교체를 시도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이 되면 업무가 정지되니까 그 전에 공영방송 장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거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홍일 위원장 탄핵 사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2인 체제의 위법성도 있지만 YTN을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겁니다. YTN 불법 매각은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 그 내용에서도 모두 위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종면 전 YTN 기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불과 나흘간의 심사를 해서 평범한 마트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YTN이라는 거대한 방송사를 유진이라는 기업에 매각하는데 열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사는 나흘밖에 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한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방통위가 전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YTN 노조 차원에서 확인하거나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했는데 같은 이유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YTN 매각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노정면 의원 이야기대로 지나치게 날치기, 그다음에 속도전, 줄속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고 신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기본 계획을 의결했어요. 오늘 방통위에서 하는 것도 방문진 등의 그 이사를 교체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급박하게 했어요. 신청 하루 만에 의결하는 거는 전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일주일 정도 뒤에 YTN을 아예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의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지금 속전속결로 결정을 해서
막 방송사를 팔아치웠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에 적합한 그런 네. 이제 문제들이 뭐 다양하게 발견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이제 예. 사실상 오늘부터 좀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YTN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과 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소송이 하나 진행 중인데 네. 그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를 사측이 어겼어요. 네. 그래서 단협하기로 저희가 그 보도국장 임명 취소 가처분을 낸 것이 네. 있고 그런 법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YTN 내부 구성원들은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축소 보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방통위에서 방송사의 최대 주주를 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네. 공정성과 사회적 신용인데 유진그룹은 공정성이나 사회적 신용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특히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아시다시피 김광준 검사한테 뇌물 줘서 실형 선고받았고 네.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고객 돈을 이용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어요. 또 유진그룹이 핵심이 유진기업이라는 레미콘 회사인데 수차례 담합 행위가 적발돼서 이런 제재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YTN 구성원들은 네. 유진그룹이 YTN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계속 하고 있고 법적인 싸움이나 내부적인 싸움을 통해서 YTN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진짜 다시 또 이렇게 언론인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괴감도 듭니다. 이제는 좀 그 스튜디오 안에서 그리고 또 취재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거리로 나오게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혹시 시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시거나 요청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민분들은 YTN이 이제 조용해졌다, 장악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법리적으로도 싸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른 언론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론의 공공성 되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취재 편의점도 YTN 지부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시는 수많은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싸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모셔서 다양하게 법리 내용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결의를 갖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